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반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며 내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철회해 줄 것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6명을 기록한 가운데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방역의 중대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차지하는 확진자 비중이 사흘 연속 80%를 넘어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감염의 9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수도권에서부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끊는 일이 시급합니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체가 하나 되어 방역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한 주간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는 509명입니다. 새 거리두기의 3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확진자 10명 중 4명꼴로 활동성이 높은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계획입니다. 내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집회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함께 함성과 구호를 외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방역 정책도 보류했습니다. 수도권에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당분간 실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내일로 예정된 전국 노동자 대회 자제를 요청한 데 대해서 민주노총은 유감을 나타내며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논평을 내고 감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평등 세상이고 정부가 결단하면 될 일이라며 집회를 허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앞서 김부겸 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며 집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률 회계사를 대선 후보 면접관으로 선정을 했다가 취소한 과정을 놓고 지도부 책임론에 이어서 후보들 간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편 야권에서는 초선의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 중인 정세균 후보는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률 회계사를 후보 면접관으로 선정했다 취소한 데 대해 당 지도부의 사과와 경선 기획단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 회계사가 완전히 반정부적이고 악의적인 사람이라며 경선 면접을 맡긴다면 치욕이라고 정세균 후보는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도 당이 지켜온 가치와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거짓 주장으로 사회와 민주당의 상처와 갈등을 초래한 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김경률 회계사 선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김 회계사의 언동이 국민의 시각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런 문제에 예민해지면 국민이 볼 때 여유 없어 보인다면서 대승적이고 대범하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면접관을 선정했던 강훈식 경선기획단장은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극복하는 게 기획단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저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이름을 알린 초선의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 의원은 기득권, 귀족 노조와 싸워 혁신하기 좋은 경제를 만들겠다며 국민 삶을 망치는 탈레반에게서 권력을 찾아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최 씨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이사 이름 나오셨다는 주장 아직도 변화 없어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최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최 씨가 비영리 의료재단 설립 후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한 요양급여가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데 이를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고 동업자들의 불법 정황을 알고도 중단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책임 면제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파주에서 동업자 A씨 등과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년 동안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 3명은 모두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검찰의 이 사건 처분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를 동업자들과 공범으로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 측도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은 장모의 구속에 대해서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짧은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이 윤 전 총장에게 속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장모에 대한 재판 직후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는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본인이 아닌 장모의 일이지만 관련 사건이 결혼 이후에 진행된 것이고 2015년 수사 때는 장모만 입건되지 않았던 점은 윤 전 총장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족 문제에 윤 전 총장이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총장 사이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사필 규정이다. 빙산의 일각. 윤 전 총장이 국민을 속여왔다는 반응이 민주당에서 쏟아졌습니다. 정의당도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고 했고 장모를 고발했던 열린민주당은 검찰이 과거 부실 수사를 했다며 감찰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윤 전 총장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라는 것은 어쨌든 3심까지 받아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 문제를 파고들었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오늘은 윤 전 총장 덕에 장모가 불기소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4% 오르며 석 달 연속 2%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개인 서비스 가격 상승의 영향인데 정부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2%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4% 올랐습니다. 4월 이후 석 달 연속 2%대 상승률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면 2.5% 상승해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그리고 개인 서비스가 이끌었습니다. 작황부진과 AI 여파가 남아있는 농축수산물은 이번에 10.4% 오르며 6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고 석유류도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5월에 비해 다소 축소됐습니다.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상승폭이 오랜만에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전월과 비교해서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내림세가 지속되면서 하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소비심리 회복으로 개인 서비스 가격은 2.5% 올랐습니다. 보험 서비스류의 경우 9.6% 인상됐고 외식 물가는 재료비 인상과 수요 증가 등으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집세는 1.4% 인상돼 2017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공급이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2%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과 원자재의 정부 비축 물량을 적게 방출하고 1,000억 원 규모의 할인 쿠폰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전국에서 내일 동시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인데요. 최고 1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입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가 내일 시작됩니다. 타이완 부근까지 내려갔던 장마 전선이 북위 30도 선까지 북상했습니다. 찬 공기에 가로막혀 북상하지 못했던 장마 전선이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장마 전선을 끌어올려 내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 장마는 시작부터 요란한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말 동안 중부와 호남 지방, 남해안과 제주 등지엔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내일 오후 늦게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취약 시간대인 주말 야간에 비가 집중되는 만큼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는 계곡이나 도시 하천, 농수로 등에는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초속 20m의 강풍도 예보돼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이후로도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표 등 운영진 4명이 수조 원대 유사 수신과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다단계 방식으로 아직도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V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그 관계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들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2조 원대 유사 수신과 사기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시는데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원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만들거나 투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개월 내 3배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회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계속 강요를 해요. 계속 부자를 늘리도록. 만약에 수익금이 일주일에 되면 500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걸 다시 재투자해서 한 부자도 늘리도록. 피해자 일부가 집단 소송에 나섰는데 피해액이 4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뒤에 들어오는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앞에 들어온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난 5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의 범죄 규모를 약 2조 2천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원에게 일부 수익금이 지급된 경우도 대부분 돌려막기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유사수신과 다단계가 결합된 전형적인 형태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수사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번에 구속된 4명 등 운영진 21명을 포함해 다단계 최상위 직급 49명 등 7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수백 명으로 추정되는 다음 상위 직급 전체에 대해서도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V글로벌 측은 대표 부재로 회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울산 상가 화재 사고로 희생된 노명래 소방교의 연결식이 울산시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이 유족과 동료 소방관들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애도하며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상가 건물 화재 진압에 나섰다 순직한 노명래 소방교. 고인의 몸이 돼 1년 6개월 동안 몸담았던 근무지로 돌아왔습니다. 특전사 출신으로 지난해 1월 구조특채로 임용돼 울산 주상복합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묵묵히 헤쳐나갔던 노소방교를 보내는 이들은 그저 비통한 마음뿐입니다. 올해 결혼을 앞둔 새내기 소방 영웅의 영정 앞에 유족들은 결국 슬픔을 참지 못하고 오열합니다. 고인과 함께 화재 현장을 누볐던 동료 소방관들 역시 참았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냅니다. 네가 이렇게 빨리 떠날 줄 알았다면 너의 얼굴을 더 많이 보아줄 걸 그랬구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볼 걸 그랬구나.
울산시 장으로 치러진 연결식에는 각계각층 인사는 물론 시민들도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동료들은 운구 행렬에 거수 경례를 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임무를 다했던 당신은 영원한 소방관이십니다. 살신 성인의 숭고한 넋을 보여준 노명래 소방관에는 1계급 특징과 함께 훈장이 추서됐으며 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정현충원에 안장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자립의 길을 걸어온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것이며 성과도 기대보다 훨씬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 사망자가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생존자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장을 찾아 연방정부의 전폭적인 구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사고 8일째 매일같이 이어지던 수색 구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절반가량 남은 아파트를 떠받치던 기둥이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추가 붕괴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겁니다. 구조대원 안전을 먼저 고려한 건데 구조 작업이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We're going to provide whatever resources they need to be able to allow the searches to continue. 현재까지 사망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생존자 발견 소식이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145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It is also with great sorrow, real pain, that I have to share with you that 2 of these were children, aged 4 and 10. 그동안 수색과 구조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며 방문을 미뤄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현장을 찾아 사망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구조대원들도 직접 만나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What you're doing now is just hard as hell. Deal with even psychologically. Deal with it.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 달간의 수색과 구조에 드는 비용 전부를 연방정부가 대겠다고 약속하면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구조 지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인신매매 보고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 함께 중국을 올해까지 5년 연속 3등급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상반기 자산 매입 축소에 나선 뒤 내년 말 전후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MF는 미국과의 연례 협의 후 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권고하면서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도 7%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1984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국제적으로 최소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고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자는 OECD 합의안에 130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역사적 합의란 평가입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국제조세규정 개혁안에 모두 130개국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130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EU 회원국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협의체에는 모두 139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데 낮은 법인세율로 상대적 이익을 받던 아일랜드와 헝가리 등 9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찬성한 셈입니다. More equitable for them because actually in the current system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 developed country that has the head office. 국제 법인세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돼 왔는데 첫째는 국제적으로 최소 법인세율을 15%로 정하자는 거고 둘째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을 법인이 설립된 국가와 함께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국가에도 일부를 주자는 겁니다. 법인세 개편은 우선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을 겨냥했지만 탈세나 절세 수단으로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OECD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500억 달러, 약 170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dditional revenue that the governments can gain from this reform can be used very effectively, very usefully in supporting recovery from the COVID crisis. 국제주세 개혁안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급진전됐습니다. 이번 달 예정인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같은 합의안이 나올 경우 OECD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오는 10월까지 세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지역의 한 병원이 장애인 음악가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민들에게는 문화를 즐길 기회가, 장애인에게는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된 겁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병원 야외 무대에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악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의 선율로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발달 장애인들. 단원 47명 가운데 20명은 병원이 고용한 정규 직원입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연을 해오던 장애인 단원들을 병원이 정식으로 채용한 겁니다. 처음에는 9명이 출발해서 15명, 지금은 20명까지 고용을 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도 할 수 있고.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채용된 단원들은 한 달에 80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관객들 앞에서 연주하는 거 좋아해요? 네. 왜 좋은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관객들이 박수도 쳐주고 해서요.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정부의 장애인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자들입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직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는 약 2만 5천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서 찾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선보인 장애인 오케스트라. 장애인에게 안정된 직업을, 지역민에게 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끝에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에 이틀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28포인트 하락한 3,281.78에, 코스닥은 2.54포인트 오른 1,038.18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주간 실업지표 개선 소식에 힘입어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진원 생명과학이 코로나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이상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였고, HMM이 2분기 깜짝 실적이 예상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S-오일은 4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JIP엔터가 최대 주주의 주식 매도 소식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90전 오른 1,13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 중국 중부지방과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겠는데요. 내일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충남과 남부지방까지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중부와 호남, 또 지리산 부근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30에서 8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대기가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아침부터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요란하게 쏟아지겠고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의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도 강풍이 예상됩니다. 주변에 떨어질 만한 시설물이 없는지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종일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모레 낮부터 서서히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광주, 전주 22도, 대구 2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이 27도, 청주 26도, 광주와 대구 25도 등으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3,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 해상에서도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제주도를 뺀 전국에서 낮부터 그치겠습니다. 다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는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화요일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